겨울만 되면 유독 파운데이션이 좀 들뜨고 코나 입 주변이 하얗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막 주름처럼 갈라져 보이는 분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럴 때 대부분은 피부가 건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션이나 뭐 수분크림 평소보다 한 번 더 바르고 집에 있는 각질 제거제로 피부 표면도 정리해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막상 화장을 해보면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도 금세 이 속부터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다시 화장이 좀 들뜰 수 있어요. 겉은 분명히 뭔가 발라놨는데 피부 안쪽은 좀 계속 마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건조해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왜 아무리 발라도 정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화장이 뜬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풀어보면 피부 겉면이 고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충분히 촉촉하고 건강할 때는 표면이 매끈한데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가야 할 각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 각질층이 점점 두꺼워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화장품이 피부에 착 붙는 게 아니라 각질 사이사이에 끼게 돼요. 그 결과 코 주변이나 입가가 하얗게 떠 보이고 화장이 들뜬 느낌이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피부에 화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피부 위에 쌓여있는 각질 위에 그냥 화장을 얹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각질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각질 자체는 뭐 나쁜 존재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피부는 약 28일 정도의 주기를 갖고 오래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세포가 채워요. 이 과정을 피부의 어떤 턴오버라고 부르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각질층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이에요. 특히 겨울처럼 공기가 좀 건조하고 실내에서 난방이 강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피부는 생각보다 빠르게 건조해집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겨울철 난방된 실내 환경에서 약 6시간만 있어도 피부 수분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각질층 안에 들어있는 보습 성분들이 손상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요. 피부 입장에서 하루 종일 뭐 사막과 사우나를 계속 오가는 느낌이 셈이죠. 그렇다고 실내에만 있자니 공기는 답답하고 잠깐 바깥을 나가면 찬바람이 얼굴을 바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실내외 온도 차이도 크다 보니 피부는 계속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피부 장벽은 점점 약해지고 수분은 부족해지면서 죽은 각질 세포들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각질은 계속 쌓이고 화장은 점점 더 들뜨고 들뜬 화장을 커버하느라고 더 문지르거나 덧바르면서 피부를 계속 자극하게 되죠. 그러면 피부 상태는 더 나빠지고 각질 문제는 더 심해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각질이 이렇게 눈에 띄면 피부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각질이 눈에 띈다고 해서 피부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각질은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다가 눈에 띄지 않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이 상태에서는 사실 각질이 있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각질이 제때 탈락되지 못하고 피부 위에 과도하게 쌓일 때예요. 이렇게 되면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공 입구를 막아서 트러블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는 이 각질이 우리의 보호막이 아니라 방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각질을 벗겨내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필요한 각질까지 과하게 제거해버리면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고 오히려 피부 장벽이 더 약해지면서 그 결과로 각질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질이 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피부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는 왜 이 각질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피부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각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이 스크럽 제품으로 직접 좀 밀어내거나 필링 제품으로 각질을 녹여서 정리하는 방식일 거예요. 근데 가끔 필링은 스크럽보다 순하니까 뭐 좀 자주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크럽이든 필링이든 방식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똑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각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스크럽은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물리적인 방법이고 필링은 성분으로 각질을 풀어내는 화학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이 두 가지 모두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관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미 형성된 각질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장벽은 일시적으로 얇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각질 제거를 하고 나면 바로 피부가 매끈해지고 촉감도 좀 좋아지죠. 손으로 만졌을 때 괜찮아졌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진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각질이 전보다 더 쉽게 일어나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피부가 자극을 받았다는 신호에 반응해 방어작용을 더 강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각질이 보일 때마다 다시 제거하게 되고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질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질 관리의 핵심은 각질을 얼마나 잘 없애느냐가 아니라 피부 장벽을 어떻게 지켜주고 회복하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질 제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정 신호가 나타났을 때만 사용하는 보조적인 관리로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질이 눈에 띄게 늘면서 메이크업이 조금 들뜰 때, 세안 후에도 피부가 칙칙하고 묵직하게 느껴질 때, 혹은 뭐 화이트헤드가 반복적으로 생길 때는 제한적으로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기예요. 각질 제거는
자주 할수록 효과가 좋아지는 관리는 아니에요. 건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적고 피부 장벽이 비교적 약한 편이라 각질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질을 없애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피부를 충분히 적셔주고 보호하는 관리가 우선이에요. 각질 제거를 꼭 해야 한다면 순한 제품을 아주 넉넉한 간격으로 정말 가볍게 접근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막히기 쉬워서 각질이 쌓이기 쉬운 구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게 문질러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극이 누적되면 피지 분비가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부드러운 스크럽을 사용하고 다른 날에는 스팀 타올처럼 열을 이용해서 모공을 이완시킨 뒤에 각질을 정리하는 식으로 자극을 나눠주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도 이제 중요한 건 힘 조절인데요. 피부를 닦는 게 아니라 바른다는 느낌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좋아요. 민감성 피부는 자극의 반응이 좀 빠른 편이라 각질 제거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저자극 로션이나 크림 타입 제품을 사용하되 빈도는 아주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필링젤을 사용하다가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좀 바로 올라온다면 그거는 피부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날은 좀 더 만지지 말고 진정과 보습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어떤 피부든 간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각질이 보인다고 해서 급하게 밀어내기보다 지금 내 피부가 왜 이런 상태인지 한 박자 쉬면서 바라보는 게 훨씬 중요한 관리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겨울철 각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이 좀 보이세요? 핵심은 세안 단계에서 자극은 최대한 좀 줄이고 보습은 최대한 빠르게 해서 피부를 보호막처럼 덮어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보습제를 써야 할지에 집중하시는데 이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샤워나 세안을 마치고 나면 피부 표면에는 아직 수분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바로 보습을 해줘야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피부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물기는 증발하고 그 과정에서 피부 속의 수분까지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실제 연구에서도 세안이나 목욕 후 5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준 경우가 한참 뒤에 바른 경우보다 각질층의 수분 유지에 더 유리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습은 제품 경쟁이 아니라 사실 이 속도 싸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밤 시간도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자는 동안에는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겨울철 건조한 실내 환경이 더해지면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좀 더 푸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녁 세안 이후에 보습제를 발랐더라도 자주 트는 코 옆이나 입 주변처럼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건조해진다면 바세린 같은 연고 타입 보습제를 좀 소량으로 더 발라주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리들을 꾸준히 해도 각질이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면서 따갑고 아픈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그때는 사실 이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은 아니에요. 다른 피부 질환이 함께 존재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는 이 생각보다 솔직해서 관리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만 잘 지켜주셔도 겨울철에 화장이 들뜨는 문제는 꽤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기본 관리 힘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다든지 오늘은 무조건 화장이 잘 먹어야 한다는 날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장 직전에 각질을 밀어내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대신에 토너를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혹은 아주 얇은 토너팩 형태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피부 위에 올려두세요. 피부를 좀 불리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크림을 아주 소량만 눌러서 마무리해주면 각질이 정리된 것처럼 보이면서 화장 들뜸이 훨씬 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급할수록 밀어내기보다는 잠깐 적셔준다는 쪽이 오히려 결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미리 시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술들은 스킨케어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선택지이지 기본 관리를 대신해주는 해결책은 아니에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중심은 피부 장벽이고 그 시술은 위에 얹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맥락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스킨 부스터인데 크게 보면 히알루론산 계열과 폴리뉴클레오티드 계열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히알루론산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원래 우리 피부 진피층 안에 존재하는 물질이에요. 수분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분자 하나하나가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물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보습의 핵심 재료라고도 불립니다.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는 이 성분을 안정화시킨 제제를 아주 미세한 바늘로 진피층에 고르게 주입해서 피부 안쪽의 수분 저장 공간을 채워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주입된 히알루론산은 주변의 수분을 끌어모아서 진피의 수분량을 늘려주고 동시에 피부 구조를 이루는 환경에 관여하면서 콜라겐 생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좀 촉촉해 보이고 잔주름이나 거친 결이 완화되는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다음은 폴리뉴클레오티드 계열입니다. 이건 이제 리주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흔히 이제 PDRN 주사, 혹은 연어 주사라고도 하는데 연어에서 추출한 DNA 조각들을 이용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회복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합니다. 진피층에 들어가면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이 좀 더 잘 움직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극으로 흐트러진 피부 상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물과 결합하는 성질도 있어서 피부가 조금 더 촉촉하고 탄력 있어 보이는데도 관여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폴리뉴클레오티드와 히알루론산을 함께 넣은 리쥬란 HB 같은 제품도 있는데 이 피부 회복과 보습을 동시에 노린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주파 레이저 치료예요. 저희 병원에 있는 텐서마나 볼리머, 서마제 같은 장비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치료들은 피부 깊은 층에 고주파 열 자극을 전달해서 콜라겐 형성을 유도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레이저랑 각질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각질을 없애는 치료는 아니에요. 다만 진피 구조가 열 자극으로 더 탄탄해지고 미세 순환이 개선되면서 결과적으로 피부가 수분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고주파 치료 이후에 피부 수분 함량이 증가하고 수분 손실 지표가 감소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개선된 양상이 관찰됐다는 보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질을 바로 정리해주는 치료라기보다는 피부가 덜 마르고 덜 흔들리게 만들어주는 기반을 다져주는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년 겨울만 되면 똑같은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이후에는 질문 하나만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질을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지금 내 피부가 수분을 제대로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상태인지 이쪽으로요. 이렇게 한번 관점을 좀 바꾸면 관리의 방향도 달라지실 겁니다. 피부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굳이 화장은 따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